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매주 화요일 비대면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통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릉시는 교통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LTE 무선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고령시는 8월에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50여일간 장마가 이어지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는 4대강 사업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SNS를 통해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었다며 여당의 책임을 돌렸는데요. 환경단체는 4대강보가 물흐름을 방해해 둑이 붕괴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했고, 감사원 역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의 입장도 팽팽하게 갈라졌는데요.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전국 홍수 피해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이후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밝히며 4대강보의 긍정적 역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정부의 최우선 업무는 국민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드러난 허점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치수관리에 취약한 부분을 돌보지 않고 10년 전 일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을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비일보는 4대강보 건설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주장은 이 사업의 본질을 외면한 궤변이라면서 야당의 자신들의 과거 실정을 정당화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일침을 가한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일보는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을 앞에 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면서 지금 절실한 게 무엇인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섬진강 둑이 붕괴했다는 통합당의 주장은 최악의 수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4대강 사업 책임론으로 야당의 맞불을 놓는 민주당의 행태 역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의 D일보도 많은 국민이 망연자실해 있는데 여야는 볼성사나운 자원봉사 인증샷 경쟁에 이어 해묵은 4대강 사업까지 소환해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수해 복구가 최우선이고 그 후 전문가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조사단의 전문가들이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서 4대강이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은 과학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해의 원인을 상대 진영의 탓으로 돌리는 정쟁에서 벗어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 복구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에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모금된 88억 원의 후원금 중 할머니들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2억 원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였고 할머니들의 손에 쥐어지거나 복지를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해 각 언론사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A일보는 유물전시관이나 추모관 건립도 의미가 있겠지만 할머니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이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건 후원자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의견을 전하며 피해 할머니들의 심적인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정치적 고려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수사에 상당 시일이 걸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안의 민감성과 파급력과 비교해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 적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제라도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혼란을 해소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12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시시비비가 최종적으로 가려지지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많은 분노가 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이미 나눔의 집의 존재 의의는 사라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본말이 뒤바뀐 운영을 통해 후세에 전하려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이 퇴색해서는 곤란하다며 나눔의 집은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산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제정된 위안부 기리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살아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제 17분 뿐인데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이처럼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명 웹툰 작가의 포털 사이트 연재를 중지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의 웹툰 복하광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능한 여성이 남성 상사에게 성을 상납한 뒤 정규 직원이 됐다는 식의 연출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청원인은 기안84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가는 방송 출연으로 이름도 꽤 알렸고 네이버 웹툰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작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웹툰 복하광을 암시하며 최근 올라온 웹툰에서 여주인공이 본인과 20살 차이가 나는 팀장과 성관계를 해 대기업에 입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여성을 희화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안84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여성 장애인 비하와 이주 노동자 비하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어진 논란에 그를 비판하는 구독자들은 그림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차별적 혐오적인 웹툰의 연재 중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안84가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약 1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특히나 고생하는 직군이 있죠. 바로 택배 노동자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이기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전년 대비 40%가 올랐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못해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제도가 없고 하루라도 쉬려면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는 등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폭염, 폭우를 견디고 나면 택배량이 가장 많은 9월에서 11월을 맞게 된다며 정부와 택배 회사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사측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 노동조합 연맹 전국 택배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 주말을 포함한 14일부터 16일까지 휴식을 가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완수되리라 기대했지만 현 단계에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인사나 직제 조정, 법률 개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를 맡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길었던 장마는 끝났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해 복구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남 구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을 지역위원회, 더불어 나눔봉사단, 4050 특별위원회 그리고 시 도의원들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구례군 곳곳에는 흙탕물에 침수된 집과 시장터 등 폐허가 돼버린 곳이 많았지만 관계자들은 빠른 복귀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례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해졌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수해로 아픔을 겪고 계신 구례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의 봉사활동이 수해로 상처받으신 구례군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어루어만졌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매주 화요일 비대면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영상시연에 이어 미리 배부된 마네킹으로 가슴 압박을 실습한 뒤 전용 앱을 이용해 압박 속도 등을 교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시행합니다. 강의는 오늘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강북구는 교육일 7일 전까지 응급의료교육장 이메일로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여부 등의 준비 사항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습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강북구는 마네킹과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의 장비를 참가자에게 미리 배부한 뒤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연은 1급 응급구조사 전문 강사들이 담당하고 참여자들은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 참가자들은 동영상 시청과 강사 시연에 이어 불빛형 마네킹으로 직접 가슴 압박을 실습하고 전용 어플을 이용해 압박 속도를 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북구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이 아카데미는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됩니다. 마포구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자치의 이해, 세계의 주민자치 사례,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마을 이야기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참여 신청은 8월부터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최근 최장기간 장마로 전국 각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죠. 특히 중부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을왕시는 이 기간 하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8월 4일 김상돈 을왕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하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왕곡천 하천 시설물과 하천 정비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으며 기록적인 폭우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왕시는 장마 막바지까지 조직별 비상근무에 돌입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대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인 8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 수를 3개월 이상 계속 유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신청 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광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보건소 3개소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환경,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에는 화정이동 어린이집, 서창보건진료소 등 총 5개 시설이 선정되어 고성능 단열, 창호,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 공기질 개선 등으로 총 사업비 18억 2,500만 원 중 12억 7,8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2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달성에 탄력받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5년에 열릴 ITS 세계총회, 이른바 교통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초 강릉이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죠. 강릉시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이 무선 통신망인 LTE로 연결돼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강릉시는 교통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LTE 무선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올해 안으로 통신망이 구축되면 강릉시청 관제실에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 신호등 주기를 원격으로 변경하고 교통 흐름에 맞게 신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강릉시는 앞으로 교통량에 따른 감응형 신호, 교통사고 등의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 긴급 차량 통과 시스템 등 ITS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을 짜고 맵게 먹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죠. 홀몸 어르신이 성인병 등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창군이 나섰습니다. 어르신이 영양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흔에도 건강한 아버지 요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성인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고 영양 섭취가 취약한 홀몸 어르신께 저염, 저열량 건강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은 남성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0회 운영하며 장조림 마늘볶음밥, 골뱅이 소면무침 등 저염, 저당, 저열량에 맞춰 건강식단을 실습합니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여성회관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강을 보류해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움직임이 많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과목부터 개강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와 확산 안정세 추이 검토 등으로
2차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3일 개강했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지난 3일 개강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운영 강좌는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스마트폰 교실, 서양화 초급반, 개량 한복 만들기, 기 필라테스 등 총 19개 강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동적이지 않은 과목부터 개강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회관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사용 등을 준수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생 간 거리 간격 확보, 교육 시간 조정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수강생과 강사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6조 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은 4천억 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은 6조 854억 원. 2014년 4조 원을 처음 돌파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산 6조 원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핵심 사업 반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 사업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와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 철도 건설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에는 789억 원이 반영됐지만 도가 요구한 2천억 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도는 2025년 정구간 동시 개통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충북 구간은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변동이 없는 만큼 분리의 발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162억 원이 반영된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은 4천억 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진 핵심 사업의 반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송국제 K-뷰티스쿨 건립을 위한 12억 원과 오송 R&BD 융합연구병원 건립 10억 원이 우선 확보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유기농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 5억 원, 전통 무예 지능시설 건립 15억 원 등 핵심 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보령시는 동명의 캠페인을 추진해 따뜻한 기부를 이어갑니다. 지난 4일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 추진을 위한 모금트리 점등과 성금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대천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천 이동은 모금트리 점등 및 보령 청년회 성금 200만 원과 대천 이동 자율방범대 50만 원의 성금, 그리고 대천 이동 사회보장협의체와 연합으로 본격적인 기부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800만 원 기부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부 금액은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동면 가산리와 금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달 1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산산단은 67만 1,359제곱미터 규모로 3,49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산단은 항노화, 의생명 기반의 특화 산업단지로서 앞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죠. 그런데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의 완전한 시행까지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관계자와 전문가가 직접 개정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인 지열 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 금액의 70%만을 지원하는 등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에 공청회는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책임 있는 관계자 참석과 진정성 있는 공청회 재개를 산업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피해구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 절차에 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2022년 겨울 완공할 예정인데요. 전남대학교와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는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인 건축사무소 휴먼플랜에서 제시한 의견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실시 설계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총 사업비 45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지어지며 올해 10월에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 착공해 2022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완공될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척수와 뇌 손상, 근골격계와 소아 재활을 전문으로 하며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벼룻길은 강가나 바닷가 낭떠러지로 통하는 비탈길을 이르는 말인데요. 무주의 금강 벼룻길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통로로 활용돼 무주군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금강 벼룻길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 분안면 조항산 자락의 무주 금강 벼룩길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지정을 앞두고 문화재로 선정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항산 자락에 위치한 무주 금강 벼룩길은 일제강점기 시대 분안면 대소리에서 구람리 율소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통로로 활용됐고 아동들의 통학로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와 관계 전문가들은 무주 금강 벼룩길에 대한 사전 심의와 현지 조사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12월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벼룩길은 문화재다운 맛이 있길로 원형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북 임실구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안경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경을 맞춰주고 교체해주는 눈건강지킴이 안경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내 안경점과 협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아동들의 학습장애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드림 스타터에서는 해마다 30여 명의 아동에게 안경을 지원한 가운데 현재까지 200여 명이 넘는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민군수는 성장기 아동들이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고 밝은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봉쇄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임시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에 관한 국가 경보를 선언하면서 2주 동안 국가를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쇄 조치는 공항, 수도 베이루트, 다른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최근에 폭발 참사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현지 시각 16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800여 명으로 하루 사이 400여 명 늘었습니다. 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밀 건강검진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병원 검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 30분쯤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에 들어갔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건강검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관전의 집무실에서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의 기온이 54.4도까지 치솟으며 10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데스밸리의 기온은 현지 시각 16일 54.4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1913년 이래 미국 내 최고 기록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선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애리조나주부터 워싱턴주까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20일 정점에 이른 후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코로나19의 증가세가 무서운 속도를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고 일상 속에도 거리 두기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